안녕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컨텐츠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다이어트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식단을 해도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그 과정들을 데이터를 쭉 추적해봐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많았었던 문제점 3가지를 지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어트 하면서 이거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초절식 다이어트입니다. 굶는 다이어트. 정말 고구마 이만큼 먹고 닭가슴살만 이만큼 먹고 제발 굶지 마세요. 제발 굶지 마세요. 진짜 굶으면은 안 돼요. 굶는 건 진짜 안 돼요. 사실상 생리학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몸은 생존을 위해서 시스테밍을 해요. 그런데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뺏쓰는 거기 때문에 생존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가뜩이나 이 에너지를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 주인이 음식까지 안 넣어버려. 그러면 더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 주인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대사율도 낮춰버리고 들어오는 에너지를 즉즉 지방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장을 시키려고 해버려요. 그래서 초절식 다이어트가 초반에는 굉장히 잘 빠지거든요. 일주일에 막 1kg, 2kg 막 이렇게씩 빠져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나 다이어트 너무 잘하네 하면서 계속 그렇게 초절식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기가 찾아오죠. 안 빠지죠. 뭘 해도 안 빠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을 하냐? 더 안 먹고 더 운동을 해버려요. 가뜩이나 안 먹는데 더 안 먹게 되면은 대사가 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돌아오기 힘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되돌리기 좀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되돌릴 수는 있어요. 결국에 우리의 몸은 살아있으면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 라고 하는 분들은 이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초절식 다이어트로 인해서 무너진 대사 시스템 복구법은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올게요. 이 컨텐츠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컨텐츠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은 활동량입니다. 사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에너지 소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 몸 기준으로 유산소 1시간 한다라고 했을 때 200칼로리, 300칼로리 언저리에서 소모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200칼로리 언더 정도로 소모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을 한다라고 해도 활동량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이어트가 좀 더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집순이 분들 계시죠. 집순이 분들인데 침대 순위까지 콜라보레이션이 됐어. 그러면은 정말 에너지가 많이 안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있죠. 침대에서 밥도 먹고 침대에서 커피도 마시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다가 이러면은 활동량이 정말 적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활동량이 적은 경우에는 또 앞전에 얘기했었던 것과 같이 대사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서 대사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살이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잘 안 움직이네? 그러면 에너지 쓸 필요 없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움직여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이 처음에 시작이 되고서 한 달 정도 정말 집에만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카페도 안 가고 밖에 외식도 안 하고 산책도 안 했어요. 병 걸리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집에만 한 달 정도를 찍고 생활을 했는데 밖에 안 나가니까 음식의 유혹도 안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좋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하며 집에서 홈트도 하고 그리고 식단도 제대로 하면서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어요. 근데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20년 정도를 해왔다 보니까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은 빠지고 이만큼 하면 이만큼 빠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하면은 이만큼은 빠져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빠져?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움직이면 대사 시스템이 활발해지지 않아서 살이 빠지지 않는다 라는 기전을 이론적으로 알고는 있었는데 제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봤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량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은 때였고요. 그래서 내가 집순이 플러스 침대순이다 라고 하시면 산책이라도 하시고 햇빛 보면서, 그리고 또 출퇴근을 하시는, 일을 하신다 라고 하면은 출퇴근할 때 이왕이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근거리면 걸어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이렇게 활동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린이 시절에 저도 했었던 실수였어요. 운동 후 바로 식사인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화작용이라는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게 돼요. 보통 운동할 때 힘들다 보니까 이때 살이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도 물론 대사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운동이 끝난 후에도 대사가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유산소로 마무리를 하는 게 젖산 제거의 목적도 있지만 이렇게 대사가 더 잘 일어나라고, 지방 더 잘 빠지라고 유산소를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지방을 끌어다가 쓰려고 하는데 여기다 에너지를 넣어버려요. 영양을 넣어버려요. 그럼 반대로 동화작용이라는 에너지 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이 빠지는 시스템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의 다린이 시절이었어요. 뭣도 모르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트레드밀을 한 30분? 40분? 정말 열심히 막 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빠르게 걸었어요. 아, 나 힘드니까 살 빠졌겠다. 아, 뭐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감자탕을 시켜 먹었더랬죠. 개뿔. 그거 한다고 해서 한 100칼로리 소모됐을까요? 감자탕 칼로리 몇 칼로리죠? 한 500칼로리 넘지 않나요? 그래서 저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 체중 감량이 목적이다 라고 하면은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하는 것보다 1시간 정도의 텀을 두시고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1시간 정도면은 우리가 씻고 머리 말리고 바디 로션 바르고 하면은 1시간 그냥 후딱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고서 그렇게 씻고 모시기 하고 하면은 1시간이 뚝딱 돼서 그때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참기는 그렇게 힘들진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할 때 살이 안 빠지는 이유 3가지를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늦지 않게 빨리 돌아올게요. 제발요.